네, 안녕하세요. 이승종입니다. 오늘은 고공행진 중인 실손보험 손해율의 원인을 알아보고 감독당국 및 국회에서 준비 중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리서치센터에서 증권업종과 보험업종을 맡고 있는 강승건입니다. 그럼 보험업종에 있어서는 KB증권의 전문가다라고 좀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자체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우선은 이제 손해율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손해율은 이제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 손해율이 130%다라고 얘기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100원 받아서 보험금으로 130원이 지급됐다라는 것이니까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3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실손담보의 손해율이 132%였고 실손담보를 포함한 장기 전체 위험 손해율은 92% 수준입니다. 네. 절대 수준도 매우 높고 또 그 상승폭이 사실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 생각하면 사실은 실손보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마케팅을 일부 진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손해율의 절대 수준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와 그 다음에 손해액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우선은 보험료 측면에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손해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이 보장성 상품에서 보장 목적, 즉 뭔가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의 위험보험료는 사망, 상해, 질병, 실손 등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실손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에서 41% 정도 가장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런데 이 실손담보의 손해율이 2013년도에 이미 100%를 넘어서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네. 2015년부터 17년까지 손해율은 크게 급등을 해왔고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크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1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문케어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이제 공식 명칭이긴 하죠. 네. 이걸 앞두고선 보험사들의 이제 반사이익, 왜냐하면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좀 더 많은 보장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실손보험료가 2018년도에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년도와 2020년도에도 역시 이제 보험사들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폭에는 크게 미달하는 보험료 인상만이 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손해율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보험금 상황이 어떤 상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실손담보가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중에서 법정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문케어 시행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이제 보장 범위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 부담금도 계속 증가를 했고 네. 건보도 더 많은 비용들을 지출을 했어요. 네. 하지만은 중요한 점은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매년 이제 10% 이상 나타나고 있고 네. 2019년도에는 무려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돼 있는 보험금이 21.9%나 급증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실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죠. 1년 사이에 20%가 넘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아팠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더 문제인 점은 이 상위 10%의 보험금 청구자 네. 사실은 전체 보험금의 50에서 60%를 사실은 이제 청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제 소수의 계약자가 많은 보험금을 청구해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라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급여 의료비 청구 쪽이 많이 늘어났겠어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네. 소수의 계약자가 많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손해율이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보험사는 이 손해율 올라간 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현재의 제도는 뭐냐면 네. 그 부분들을 모든 계약자에게 나누어서 전체로 MVN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부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난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탔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매년 많이 올라가라고
당연히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네네. 거고요.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의 가능성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병원 홍보 문구만 봐도 그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실손보험 지원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 그렇죠.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사실 이건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라 제가 어떤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만 이로 인해서 뭔가 실손 청구가 조금 더 많이 유발될 가능성은 네.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예. 특히나 제 주변에도 이 실손보험 된다고 해서 막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또 한두 분 있어. 사실 자기가 이제 보험금 탄 거 대비 더 적은 보험료를 내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지나고 나면 결국엔 같아질 전체적으로 수, 손해를 예, 보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좀 치킨 게임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러면 실제로 실손보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필요한 고연령층이 됐어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이제는. 그걸 유지하려면. 그랬을 땐 계약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험료 인상이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20%, 네. 16년도에 25%, 17년도에 27% 이렇게 인상이 됐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지금 19년도, 20년도에는 한 자릿수 정도의 인상이 됐는데 그게 누적적으로 합치면 연령 증가분이랑 해서 한 5년 갱신 같으신 분들은 갱신할 때 보험료가 막 2배 이상으로 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근데 네. 거기다가 고연령층으로 된다. 그럼 연령 증가분까지 붙기 때문에 저 뒤쪽에 가면 보험료는 저희가 이제 상상했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실손보험료 이 정도지라는 틀을 훨씬 벗어나는 범위가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 정부 쪽에서는 대책은 없어요? 우선은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법안의 내용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현재 계약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진료비를 내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간소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수납을 하고 병원한테 제 진료비 영수증과 뭐 진료 내역을 보험사로 송부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병원이 그거를 송부를 해주는 거죠. 더 편해지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는 바로 제 계좌나 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네. 해주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해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귀찮아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청구하시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소액 청구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돼서 동의를 하고 추진을 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비급여와 관련돼 있는 진료 코드라던가 아니면 세부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험사들이 잘 집계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때 실손보험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렇죠. 어느 질병 때문에 어떤 치료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병원에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비급여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드가 찍혀서 들어가야 그렇죠. 될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표준화 시켜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중개 기간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중개 기간에는 향후에는 이제 비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뭐 횟수라던가 어떤 비급여가 많이 처방이 됐고 뭐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가 이제 집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 집계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보험사들이 어떤 담보 부분들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또는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넣을 수 있게 어떤 되니까 항목을 또 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2017년도에 이제 도수 치료가 문제가 되니까 맞아요. 실제로 실손보험에서 도수 치료를 빼기도 뺐던 적이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도수치료. 예. 그게 사실은 정말 아파서 예. 자세 교정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뻐근해서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주 빈번하게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2017년도 이후의 상품에서는 도수치료는 이제 특약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게 네. 이제 제도를 좀 바꿨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또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이제 제시를 해서 네. 지금 감독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비급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차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들은 필요한 거니까 네네. 많이 사용을 해도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을 하지 않지만 맞아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좀 더 할증을 많이 하고 반대로 청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할인폭을 늘려주는 거죠. 그럼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더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되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 결국에는 혹시라도 모럴성 이 보험금 지급을 좀 청구하셨던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담이 생겨서 네. 좀 덜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분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쓰면 많이 내게 된다 이런 걸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좀 나눠서 나눠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그런 그대로 제한 지급하고. 없이 그냥 네. 하고 이게 이제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굉장히 그러면 그 얘기까지 더해지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관련된 종목들은 요 밑에 있는 리포트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손해보험사들이 이 실손보험과 가장 이제 관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리포트를 눌러보면, 이거 투자하는 게 좋다, 안 좋다라는 투자 의견도 있나요? 예,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포트 참고하시면 보험업종 관련된 투자까지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사고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니까요. 우리가 좀 여기 명심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종목과 함께, 업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